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좀 깊게 고민을 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선거 범죄하고 공직자 범죄 완전 저건 허위 애국 날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했던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이 이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협상하자고 공식 제안하면서 이제 파기 수순으로 가고 있는 듯한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검수완박에 반대해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통화한 게 변수가 된 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부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합니다. 먼저 제가 이번 주말에 있었던 상황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금요일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여야 합의가 됐는데 하루 정도 좀 지나서 주말 새 한동훈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검수완박 법안이 문제점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게 그제인데요.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후보자와 통화한 사실도 얘기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온 중재안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여당 대표와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통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 과정을 보면서 사실 검수완박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내용도 다 아마 국민들 여러분 다 아시고 예. 뭐 웬만한 전문가들은 다 이 무슨 내용인지 알 겁니다. 자, 근데 지난 금요일 날 합의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위헌적 성향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우려를 많이 표명했고 그게 주말 사이에 내내 사실은 쟁점이 됐어요. 예.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거 합의안에 대해서 반발이 많으니까 다시 논의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와 통화했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예. 자, 근데 이거는 한동훈 후보자 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의문을 가진 것은 뭐냐 하면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합의를 할 때 과연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솔직히 궁금해요. 예. 자, 그럼 그런 중대한 합의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 없이 또 논의 없이 합의해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불쑥 당대표는 이거 지금 다시 논의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고 어제 하루 종일 원내대표는 3차례나 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재협상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조금 있으면 이제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됩니다. 어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며칠 사이에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일 것인가. 근본적으로 이 합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누구나 알 텐데 의원들 중에서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더군다나 당대표라는 사람이 나와서 갑자기 합의를 뒤엎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합의를 뒤엎는 이런 현상들. 예. 참 제가 볼 때는 도대체 그동안 검수완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거를 한동훈 후보자 통화 한 통화로 이걸 뒤집는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코미디 같습니다. 물론 뭐 한동훈 후보자의 딱 전화 한 통화로 이준석 대표의 마음이 180도 바뀌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김주일 대표님. 예. 그럼에도 뭔가 검찰에 오래 몸담았던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을 좀 듣고 이렇게 하다간 또 여론이 국민의힘에게 돌아서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이준석 대표에게 반영이 된 겁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그건 알겠죠. 그런데 이런 일련의 뭐 이현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련의 이 과정들이 예. 좀 매끄럽거나 이를테면은 되게 납득이 되는 과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문제가 있었으면은 만약에 그때면 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면 안 됐죠.
그러면서 당대표하고 그때 심지어는 당대표, 당 지도부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다라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졌느냐라고 한다라면은 결국은 한동훈 후보자가 이런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내고 그거를 이제 당대표가 그러면 한동훈 후보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물어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소통령이다 뭐다 뭐 그런 수식어까지는 필요 없고 도대체 그럼 이 정권의 이제 차기 정부죠. 윤석열 정부의 실세가 누구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사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자 사실상의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지금 갖게 되는 것 아니냐, 막강한 권력 거기에 소통령이라는 이런 타이틀까지 갖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호밀이고 이 정치를 자체가 조금 희화화됐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가. 그럼 왜 만약에 그거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면밀한 분석과 뭐 사회적 합의 없이 이런 문제가 있고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안은 무엇인지 그러면은 민주당의 안은 저도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민주당 안은 나와 있거든요. 그럼 국민의 안은 서민의 보호하고 부정부패 대응하는 국민의 안은 무엇인지도 없이 그냥 반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만요.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여의도 국회에서 들어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수사권을 뺏는 중재안을 강행할 태세다. 그래서 법사위 소위를 오후 8시, 그러니까 지금이 5시 45분인데 2시간여 뒤면 소집할 것이다. 여기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논의할 것이다. 저 얘기 똑같은 얘기를 좀 박주민 의원이 했는데요. 이 질문 속보로 들어왔고 여기 법사위 소속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님이 나와 계시니까 조 의원님 혹시 저 소식 접하셨는지 혹은 민주당이 일단은 강행 처리할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네,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하, 예. 8시부터 법사위 소위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선거 범죄라든지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원천 차단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위헌 소지 가능성도 높고 또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야 돼요. 그런데 저렇게 당장 원한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런 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야가 어떤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법조계라든지 시민사회 각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한다면은 받아들인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네. 오늘 저는 스튜디오에서 방송 끝나고 바로 국회로 돌아가서 좀 제대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 의원님 말씀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교통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여론 그리고 법조계 국민들의 시선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좀 더 민주당은 또 바로 강행 태세할 게 아니라 좀 대승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법을 만드는데 법에 대해서 제대로 못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국회라는 거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만드는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가다가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해야 되는 것이죠. 저거는 소신이 아닙니다. 저건 잘못된 고집이죠. 이 얘기도 잠시 뒤 논의해 볼 텐데 일단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 소위를 오후 8시에 소집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윤 당선인도 사실상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치권의 중지를 모아달라고 했는데요. 오늘 장지현 실장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위배하는 것이고 또 국가나 정부가 이런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하신 것과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어요. 당선인 입장도 좀 다시 조정을 해봐야 된다는 입장이죠. 아니, 그건 구체적으로 전달한 바는 없고요. 검찰총장 사퇴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어요. 조수진 의원님. 네. 윤 당선인도 이대로는 안 된다.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 문제의식 갖고 있다. 그동안 직접적인 검수완박에 대해서 윤 당선이 언급이 없었는데 여론이 좀 안 좋으니까 윤 당선 입장도 좀 바뀐 겁니까?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여론이 안 좋다기보다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여야가 합의를 했을 때는 대통령 당선인이 여러 가지 그 일정을 소화 중이고 직접적으로 대면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주말 사이에 어떤 법률적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된 것이죠. 첫째는 위헌 소지가 있다.
두 번째는 권력형 범죄 수사가 차질을 빚을 거다. 예.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저런 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여론 그리고 형사사법체계를 감안하면 이대로는 안 된다. 보완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타당한 국민적 요구라든지 지적이 있다면은 이거를 과감하게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말도 크게 보면은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보니 뭔가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고 윤 당선이 어느 정도 제동을 걸 필요는 간접적으로 있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 3월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발언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거든요. 검수완박 또 부패 완판 예.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남아있고 물론 검찰총장으로서의 발언과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발언은 당연히 차이가 있고 또 예. 달라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런 어떤 기계, 그다음에 원칙적인 면 이런 예.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대통령 당선인은 직접적으로 발언을 내놨을 겁니다. 예. 민주당에서는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합의해놓고 입장을 바뀐 게 바로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의 입김 때문 아니냐, 오더 정치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요거 국민의힘의 입장이 갑작스럽게 선회한 데에는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 배후에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당선인과는 저는 항상 포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빈번하게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정무적인 논의를 한 바는 없고 국민의힘이 법무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기까지 합니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했지 제가 한동훈 후보자와도 정무적인 부분을 상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와 정무적인 부분은 상의 안 했다는 게 이준석 대표 말인데, 그럼에도 복 대변인, 민주당에서는 윤 당선인 한마디, 한동훈 후보자 전화 한 통이 국민의힘 기류를 다 바꿔놨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예,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전에 우선 뭐 지금 유현정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차 검찰개혁 때도 예. 마찬가지로 6개 범죄 분야를 검찰에 두고 나머지는 경찰에 넘겼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만들 때도 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그리고 위헌 제소도 했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이 아니었거든요. 매번 어떤 그 분쟁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 더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사실상 그 헌법적인 결함은 없다, 문제는 없다 이렇게 그 판결들을 받았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패 완판이다라고 하는데 공직자 수사를 전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 수사에 있어서 부패 분야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인데 그 부패 분야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1차 수사를 경찰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기소 의견 여부를 이제 검찰에게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 수사권이 없다라는 문제를 그동안 지적을 했었는데 이 합의 사안을 보면 보완 수사권을 검찰에 두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못한다라는 것도 가짜 뉴스이다, 가짜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구성부터 해서 한 1년 반 정도 그 국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야의 협의 과정들을 쭉 지켜봐 왔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사실상 이 합의안을 안 지켰던 쪽이 국민의힘 쪽이었거든요. 그 원내대표를 왜 뽑습니까? 약 100명 또 170명 이 정도에 해당하는 전체 의원들의 생각, 중지를 모아서 예. 그 대표성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의 의견과는 100% 다 일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중간점을 찾아서 서로 양보하고 또 합의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으로 국회의장과 함께
합의서까지 썼는데 예. 이것을 불과 3일 만에 뒤집는다? 이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100% 윤석열 당선자의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이런 메시지를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통해서 전해왔기 때문에 예. 아 뜨거 하지 않았나 싶은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조어 자체가 부정적인 조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검찰의 과도한 어떤 권한의 분리, 예. 이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기소권, 수사권 분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현 여론으로 볼 때 약간은 민주당에 불리한 이런 여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치 국면을 유지해서 6월 1일 지방선거에 유리하게 작동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저는 국회의장과 함께 합의를 해놓고 나서도 알겠습니다. 합의를 뒤집는 이유 아닌가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 복대면 이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현정 의원님의 시각도 이게 뭔가 윤 당선인과 혹은 한동훈 후보자 입김이 많이 들어가서 국민의힘이 급선회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사실은 지금 이 합의가 있고 난 다음에 법조계,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일제히 사실은 이 법 자체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대한변협도 마찬가지고요. 이 법 자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헌성과, 그리고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선거사범과 그다음에 공직자 비리를 뺍니까? 그 이유가 뭐죠? 제가 금요일 날 또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게 지금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제가 잘못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은 끊임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장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22개 국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국가는 지금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분리해야 되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즉 이게 뭐냐면 왜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수사권을 줄이고 늘리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안은 완전히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아니에요. 원래 민주당 안은.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합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프레임을 인정해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검수단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박탈한다. 근데 그 프레임이 뭐냐면 결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박탈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민주당의 주장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많은 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다. 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되느냐.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검찰 수사권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그건 위헌적인 문제다.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이 합의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윤당선이나 저는 뭐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 떠나서 근본적으로 법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지금 법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민주당에서는요,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중재안에 대해서 공개 비판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정치 현안해가지고 광폭적으로 자기 견해를 밝히는 거 좀 불편합니다.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뭐 어떤 언론 보니까 이제 소통력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어요. 서울고검 앞에 그 포토라인에서 그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서 말씀을 하셔야죠. 조응천 의원은 자기 견해를 이렇게 뭐 정치평론을 하듯이 밝히는 게 불편하다.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주일 대표님도 한동훈 후보자의 그 발언들 동의하십니까? 일단 발언 내용의 동의를 뭐 하는 거는 떠나서 너무 좀 자주 발언을 하신다, 이 한동훈 후보자가. 저는 뭐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지금 사안마다 건건마다 지금 계속 뭐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정치인인지 다른 후보자들 중에서 이렇게 사안은 건건히 발언을 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도하게 정치에 좀 개입을 하려고 한다. 물론 뭐 개인 뭐 의견 표현의 자유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그냥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분명히 사안이 좀 명징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권력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좀 이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사실은 이거를 처음에는 민생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강하게 이렇게 했는데 좀 정치를 너무 쉽게 보거나 우습게 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야가 합의를 한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면 정치
정치를 좀 존중을 하면은 오히려 그러면 미리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런 부분은 더 합의를 하지 말고 더 해라라고 하든지, 이거를 다 합의를 해오니까 갑자기 이거를 뒤엎는다? 그것도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처음에는 민생을 존중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뒤엎는다? 이거는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를 초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고도의 정치적 수를 지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국민들이 보기엔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요, 한동훈 후보자가 언제 정치 발언했습니까? 뭐 한동훈 후보자가 지방선거 이야기를 했나요? 지금 한동훈 후보자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지금 법무부 후보자로서 지금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의 수사권이나 이런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이야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 문제 이야기하면 그게 정치적 발언입니까? 저는 정책 발언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만약 한동훈 후보자가 다른 사안에 대해 정책 사안에 대해서 경기지사 누구 공천하고 이런 문제 이야기했다면 정치적 발언이죠. 근데 지금 이거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핵심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후보자가 발언하는 게 그게 왜 정책 발언도 뭐 그러면 그거는 정치인들만 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치적 발언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게 검수완박 법안이 일단 제독이 걸렸고 사실상 백지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중간에서 애매해진 건 지난주 금요일에 합의안에 서명한 권성동 원내대표인 듯합니다. 목소리도 좀 바뀌었는데요.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여야가 합의가 된 상황, 그것도 의원총회를 거쳐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번복이 있다 그런다면 민주당의 반발은 뭐 불을 보듯이 뻔할 거다.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 사항은 지켜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을 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를 받기 위해서 선거 범죄를 집어넣은 것이다라는 국민적 우려와 지적이 있습니다.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오후에 인수위도 찾았다고 하는데 그 모습도 한번 같이 만나보고 올까요? 오늘 오전에 장재현 실장님이 백브리핑에서 당선인 된 검찰총장 때 검수완박이 국회 안팎이라고 한 생각과 지금 또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할 얘기 없어요. 네, 권 원내대표 오늘 쉽게 차를 타지 못했습니다. 주말 새 꽤 많은 사과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선거, 공직자범죄 수사권 다시 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합의한 건 합의한 거다라도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국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정치인들만 쏙 뺀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자. 이게 국민의힘이 바뀐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주말 내내 괴로워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른바 중재안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의원총회에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있거든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돼야만 새 정부 출범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힘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였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실제로 저도 법사위원으로서 거의 일주일간 야근을 했습니다만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이거는 피하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의원총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인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의원총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많이 물어도 봤습니다만 우선 선거법 문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직자 수사 문제,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말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정말 정치인들만 쏙 빼고 수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검수완박이나 검수덜박이나 똑같은 건데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굉장히 좀 괴로워하고요. 또 바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게 국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자는 겁니다. 보완해서 논의를 하고 논의라는 건 더 발전해야 되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오늘 8시부터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다시 긴장 상태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권 원내대표 얘기 하나 더 볼까요? 그러니까 여야가 야합을 통해서 기득권 보호한다는 지적이 많다.
선거범죄, 공직자범죄에 대해서 다시 좀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복경 대변인, 네. 합의를 깬 자체,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민주당이 비판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부분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논의가 미진했다면 뭐 국민적인 시각이 맞다면 논의를 좀 추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권성동 대표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합의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느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은 대부분 내가 불러준 말이다. 그대로 다 작성되었다. 예. 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전체 6개 범위 내에서 핵심적인 2가지를 남겨놨던 겁니다. 그 경제 분야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부패 분야, 공직자의 부패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이것들을 다 살려놓은 것이고 선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소권을 갖고 있고 보안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저는 권성동 대표가 내렸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 파행으로 가지 않고 합의 하에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내린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합의서를 읽고 국회에서 합의 정신을 발휘했다라고 사실 자랑까지 했는데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거부되고 당선자에서 거부되고 저는 그러면 대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대표로서 지도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 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물쩡하게 나의 실수였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대표로서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서 조 의원님께 드릴게요. 복 대변인님이 이 정도면 여야 합의 뒤집어 엎은 거니까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책임져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지금 이 소수 정당의 원내대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힘으로 밀어비춘다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를 피하고 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흘 됐습니다.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을 드러냈었거든요. 예. 바로 그 자신감 때문에 보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가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